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소원입니다. 오늘은 2022년 459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4호고등학교는 김포에 위치한 학교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학교 간의 편차가 존재하는데요.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459 2학년 시험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살펴보면요. 1번 문제는 자, 1부터 10까지 AK들의 합이 15라고 알려져 있을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라는 연산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시그마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면 뭐 암산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K 주어진 조건의 3배에서 이번에는 2를 10개 더한 결과를 빼면 그게 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45 빼기 20 해서 25라고 아마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2번 문제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10파이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결국은 이 원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아마 그럼 이쯤에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각 A를 두고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역시 사인 법칙을 적용해보면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 즉 선분 BC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 외접원의 지름은 10이 되겠죠. 따라서 A가 45도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45도분의 선분 BC의 길이가 10이므로 선분 BC의 길이는 10 곱하기 사인 45, 즉 2분의 루트 2가 돼서 정답은 5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자, 수열 AN이 귀납적으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두 번째 항은 6, 그리고 다음에 점화식을 만족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점화식을 잘 살펴보면 등비 중앙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AN이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항이 6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항은 초항 마이너스 3에 공비 마이너스 2를 n-1개 곱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번째 항은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마이너스 3 곱하기 1 빼기 공비에 더하는 개수 10개만큼 거듭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2의 1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해서 1023이 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4번 문제인데요. 첫째 항이 2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첫째 항은 28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몇 번째 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해보면 28에다가 마이너스 3을 10개 더했을 때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9개 더했을 때가 마지막으로 양수인 항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S10 지금 공차를 9개 더했다는 얘기는 10번째 항이니까요. 10번째 항이 마지막으로 양수이기 때문에 10번째 항까지 합이 가장 최대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으로 구해보면 2분의 10 곱하기 초항 더하기 10번째 항은 지금 계산해보면 1이니까요. 따라서 5 곱하기 29, 즉 145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5번 문제를 살펴보면 5번은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an과 bn이라고 했을 때 다음을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근과 계수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an 더하기 bn은 두 근의 합이므로 n이 되고 an 곱하기 bn은 n-2가 돼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제곱의 합은 우리가 n제곱 빼기 2배의 n-2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k는 1부터 10까지 제곱들의 합이라는 거는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4가 되니까 역시 우리는
제곱드랍은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빼기 2배에 2분의 10 곱하기 11, 그 다음에 4는 10개 더하니까 4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뭐 많이 계산을 해서 아마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테고, 자, 38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0 더하기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31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6번 문제인데요. 0 이상 2파이 미만의 범위에서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 더하기 1은 0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했는데, 뭐 아마 보자마자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고쳤을 테고요. 그래서 사인으로만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므로 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2거나 1이면 되는데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겠죠. 자, 사인 x가 1이 되는 x 값을 구해보면 2분의 파이가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를 살펴보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빗변의 길이가 15일 때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아마 문제를 좀 부지런히 풀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가 3대 4대 5의 길이비를 갖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암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암기하는 걸 권하지 않는데 왜 3대 4대 5만 가능한지를 잠시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가장 작은 변을 a 빼기 d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크기를 가진 변을 a, 가장 긴 변인 빗변을 a 더하기 d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d의 제곱은 a 플러스 d의 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2a제곱 빼기 2ad 더하기 d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d 더하기 d제곱과 같다는 말이 되니까 양변에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a제곱은 4ad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a는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0이 아니니까 약분하면 a가 4d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d, 3d, 그리고 5d라는 3대 4대 5라는 길이비를 갖는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3대 4대 5라는 길이비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정상적인 어떤 세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요. 세변의 길이를 각각 a, 그리고 b, 그리고 c라고 했을 때 지금 빗변의 길이가 15라고 했으니까 c를 15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5의 제곱, 즉 225가 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15는 2b라고 식을 세우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세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3대 4대 5라는 길이비를 쓰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9와 12라는 걸 알 수가 있으므로 삼각형의 넓이는 5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라고 했으니까 등비 중항의 성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항의 제곱이 두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의 곱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므로 다시 초항과 공차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좌변은 a제곱 더하기 6ad 더하기 9d 제곱이 되고, 우변은 a제곱 더하기 9ad 더하기 8d 제곱이니까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3ad는 d제곱, 그리고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d로 나누게 되면 공차가 3a와 같다라는 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항을 구해보면 a 더하기 d에 해당되므로 d가 3a니까 4a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항을 구해보면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인데 d가 3a니까 이건 10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비를 구해보면 공비는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4r의 값은 1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x를 x제곱 더하기 x 빼기 1로 정의했을 때 x-n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 하자라고 했으면 an은 곧 fn이 되겠죠. 그래서 an을 구해보면 n제곱 더하기 n 빼기 1이 됩니다. 자, 그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방금 구한 an을 대입하면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될 텐데요. k는 1부터 99까지 변할 때 ak, 즉 k제곱 더하기 k 빼기 1에다 1을 더한 것 분의 1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형태를 보니까 부분분수 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1부터 99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많이 계산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형태를 고칠 수가 있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고칠 수 있으니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형태고요. 제일 마지막이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인접한 것끼리 지워지니까 1 빼기 100분의 1만 남게 돼서 정답은 100분의 99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면요. 그림과 같이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한 사다리꼴 ABCD에서 이제 네 변의 길이를 알려준 뒤에 대각선 AC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낸 건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좀 쓸 필요가 있겠죠. 지금 AD하고 밑변인 BC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할 때 뭐 대단한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억각의 성질을 쓰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표시하는 두 각이 억각으로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각을 둘 다 이제 세타라고 우리가 하게 된다면 AC의 길이,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AC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저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삼각형 ABC, 즉 자, 요 삼각형에서 먼저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2배의 8 곱하기 x분의 8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8의 제곱, 이것과 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이번엔 자, 제가 빗금치고 있는 삼각형에서 역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자,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x분의 2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마주보는 변,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죠.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6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둘이 코사인 세타로 같은 값을 가지니까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요. 먼저 16x분의 x의 제곱은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걸 적으면 4x분의 x제곱 빼기 32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양변에 16x를 곱하면 x제곱은 4x제곱 빼기 128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따라서 3x제곱이 128이므로 x제곱은 3분의 128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x를 구해보면 루트 3분의 8루트 2가 되고요. 따라서 유리화를 하면 3분의 8루트 6이라는 정답을 얻게 됩니다. 1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1번은 초항이 1이고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N분의 SN 플러스 1은 9분의 1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그때 S11분의 9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Sn 플러스 1은 9분의 1의 Sn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Sn이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N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SN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도 이렇게 등비수열이다, 뭐 등차수열이다 라는 거를 점화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너무 AN에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SN에 관한 성질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를 푸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더더군다나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S1이 1이라는 성질을 준 거고, 등비수열이면서 결국엔 초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SN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즉 9분의 1의 n-1제곱이다 라는 일반항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11번째, 즉 S11은 9분의 1의 10제곱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A9 같은 경우는 S9 빼기 S8을 구하면 되므로
9분의 1의 8제곱 빼기 9분의 1의 7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9분의 1의 10제곱 분의, 자, 이번에는 9분의 1의 8제곱 빼기 9분의 1의 7제곱을 계산하면 되니까 분자를 9분의 1의 7제곱으로 묶으면 9분의 1 빼기 1이 될 거고요. 분모에 있는 9분의 1의 10제곱하고 일단 약분을 하면 여긴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9의 세제곱분의 1분의 9분의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 곱하기 9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81이니까 마이너스 648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2번은 딱 보니까 이제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에 빈칸을 채우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귀납법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는 꼭 본인이 증명을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잘 따라가다 보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앞뒤 전후 사정을 가려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꼭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여부를 떠나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번은 일단은 제곱분의 1의 합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값이 2분의 n-1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첫 번째는 n이 2일 때, 자, 좌변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n이 2면은 지금 좌변이 k는 1부터 2까지 k 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는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값은 4분의 5라고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을 보면 뭐 우변은 계산했더니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n이 2일 때 이 성질이 성립하더라 라고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즉 밑에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우리는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밑에 줄에 보면 요 식을 좌변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좌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자, 기존에 원래 k는 1부터 m까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로 바뀌려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해야만 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어쨌든 더했다고 하니까 양변에 이걸 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좌변은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변은, 자, 제가 이거 잠깐 정리를 하고, 네, 우변에다 이제 더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2 빼기 n분의 1 더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이제 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부등식이 아니라 등호 관계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잠시 여기를 정리하고 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나는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나라는 것은 좌변에 있는 게 다 우변으로 넘어오면 2 빼기 2 더하기 n분의 1 빼기 m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n분의 1 빼기 m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통분을 해보면 n분의 m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자, m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m이 되는데, 그래서 분자가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 뭐 m 곱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분의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나에 들어갈 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줄을 보면은 역시 또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에 들어갈 식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방금 우리가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기가 쉽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여기를 좀 정리를 하고 또 다를 구해보면,
자, 지금 좌변이 일단 괄호 안을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나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 뒤에 우변은 m 곱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다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를 구하려고 해보면 양변에 m 곱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해서 구하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는 m 곱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을, 자,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나. 근데 나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m 곱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분의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이라고 아까 구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먼저 요 둘을 서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m 곱하기 m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둘을 곱하게 되면 분모하고 곱하는 게 같으니까 약분돼서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개해서 정리하면 그냥 1밖에 안 돼서 다는 그냥 값이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걸 다 구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다가 각각 PQ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고,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m 곱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분의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이었는데 여기에다가 q, 즉 아까 다의 값이 1이었는데 그것을 넣은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이니까 이제 남은 건 계산만 잘하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13번 문제인데요. 13번은 일단 문제를 살펴보면 평행사변형인데 BC의 길이가 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3이라고 했는데 평행사변형이니까 AB의 길이는 CD의 길이와 같아서 CD의 길이 역시 3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60도라는 각을 보면서 60도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6과 3, 즉 2대 1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문제가 굉장히 편해지죠. 2대 1 대 루트 3을 쓰면 이 길이 대각선이 3루트 3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각의 크기가 2분의 3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루트 3과 3을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므로 이제 사인 세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인 세타가 빗변의 길이 곱하기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넓이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어쨌든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90도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운 공식을 써서 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학교 때 도형 중에서도 특수각에 대한 길이비 정도는 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능숙하게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TN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합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자, 이때 등차 수열이면서 공차가 D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두 항씩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항 계속 더하고 빼고 할 때마다 이거는 마이너스 D 그리고 마이너스 D, 그 다음 두 개 항도 둘의 차가 마이너스 D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T에는 값이 이런 특징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라는 걸 짐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억도 4개의 항을 더한 거, 즉 A1 빼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계산을 한 값이 마이너스 2D냐 라고 물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성질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D와 또 마이너스 D의 합이므로 마이너스 2D가 맞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까지 합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두 개씩 A1 빼기 A2 그 다음에 A3 빼기 이렇게 두 개씩 총 3번을 계산한 뒤에 마지막으로 A7을 이제 더하게 될 텐데요. 이게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A7에서 공차를 3개를 뺀 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A4, 즉 4번째 항을 의미하는 것과 같겠죠. 왜냐하면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자, 니은도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디귿은
4개씩 끊어서 더하면,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번에 다시 또 4개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것들은 차가 일정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지금 우리가 보면 4개를 계산하면 이 4개는 항상 마이너스 2d가 되니까 그 다음 4개도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2d가 돼서, 자, t4는 마이너스 2d, 그리고 t8은 역시 마이너스 4d, 이렇게 계속 값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마이너스 2d씩 변하게 되죠. 따라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려워 보이지만 등차 수열의 성질만 잘 활용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14번까지를 1부의 마지막 문제로 하도록 하고요. 너무 길면 또 지루해 하시고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뭐 아주 어려운 건 없지만 저는 꼭 문제가 어려워야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학생들을 뭐 너무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헷갈리게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계산을 복잡하게 낸다거나 이런 문제를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 정도 문제면은 그래도 학생들이 풀기에 또 열심히 공부한 실력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문제가 쉬워도 좀 학생들에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저는 적당한 난이도로 잘 출제를 한 걸로 보이고요. 다음 2부에서 예전에 비해 살짝 좀 까다로웠다라고 평가할 만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